자, 우리가 뇌를 놓고 봤을 때 뇌에서 생각도 하고 뇌에서 감정도 느끼고 몸의 감각도 느껴요. 뇌에서 생각과 감정과 이런 느낌들이 뇌에서 이런 걸 느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에 빠져 있고 감정에 빠져 있고 내가 어디가 아파. 이게 통증에 아픈 부위에만 빠져 있고 자 이럴 때도 있지만 우리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여기서 쭉 벗어날 때가 있어요. 언제 벗어나냐면 우리가 알아차릴 때. 아,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화나는 감정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때가 있어요. 이 구분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려요. 자, 이 알아차리는 상태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네. 왜 그렇지? 내가 왜 부정적인 생각을 했지? 그 원인이 뭐지?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고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되죠. 그러면 이게 성찰이죠. 성찰한다는 것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성찰이에요. 그런데 이 작업이 일어나려면 선행될 조건이 뭐예요? 알아차려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부정적인 데 빠져 있구나.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구나. 부정적인 생각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성찰이 돼요.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는 과정이 일어나면 성찰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죠. 자, 근데 알아차리는 그 상태가 바로 명상이에요. 아,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그 상태가 그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명상은 성찰의 힘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명상을 잘 하게 되면 이 알아차리는 게 빨라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한동안 거기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요. 1시간 동안. 그러다가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알아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고 금방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 차이는 뭐냐면 명상 훈련을 통해서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빨리 나오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평상시에는 숨 쉬고 있는지 내가 인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숨 쉬는 거를 딱 바라보면 어떻게? 아,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구나. 내가 숨을 들어 마시고 있구나. 숨을 내쉬고 있구나. 알아차리잖아요.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 상태가 되면 그 명상이에요. 네. 내가 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설거지를 막 자동으로 하고 있어. 그냥 자동으로. 그냥 습관대로. 이거는 알아차린 상태가 아니죠. 근데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설거지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상태, 그럼 설거지 명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걸어가는데 그냥 걷는다는 것조차도 내가 인지 못하고 그냥 가. 근데 내가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각을 내가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걷기 명상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알아차리는 형태를 자꾸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명상이라는 거.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알아차림이 잘 일어나면 성찰이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명상의 두 번째 목적은 성찰을 하는 겁니다. 이 성찰이 되어져야 뭐가 돼요? 말과 행동을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 아이고, 내가 이 부정적인 말을 바꿔야 되겠지. 내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 이렇게 어떤 우리가 나를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말과 행동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선택을 하려면은 성찰이 일어나야 되고 성찰이 일어나려면은 알아차림이 먼저 일어나야 되죠. 자, 이래서 우리가 명상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성찰을 하게 만듭니다. 좀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근데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은 어때요? 생각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감정도 생길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느낌이 있다가 없다고 이렇게 없다 있다 이렇게 변하죠. 그런데 뭘 알아차린다는 하는 의식은요 항상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내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모르는 거지 항상 알아차리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차리는 의식이 항상 있죠. 이건 약간 우리가 좀 더 지적인
확장을 좀 필요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없으면 우리가 걸어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바쁘면 먹죠.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알아차리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세요. 저기 돌침대 위에서 잠을 자더라도요. 침대 바깥으로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잘못하면 굴르면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막 정신없이 먹어도 집은 잘 찾아와요. 왜?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찾아와요. 항상 우리가 알아차리는 의식은 항상 존재해요. 우리가 항상. 이걸 우리가 잘 한번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의식도 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알아차리는 의식이 항상 뒷배경처럼 깔려 있더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자체이더라. 내가 지금 현재 있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네. 내가 지금 뭐 보고 있네. 인식하고 있는 것 그 자체이더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시면 통을 굴릴 때요. 통을 굴릴 때 통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통을 잘 굴릴 수 있나요? 통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통 안에 들어가서 통을 굴리려고 그래요. 그럼 통이 잘 안 굴러가요. 방향도 잘 못 잡고요. 통 굴리기도 힘들어. 통을 잘 굴리려면 통 밖에서 굴려야 돼. 통 밖에서 굴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이런 것들을 잘 다루려면은 생각 속에 빠져서는 생각을 잘 못 다뤄요. 감정 속에 빠져서는 감정을 잘 못 다뤄요. 생각 밖으로 벗어나야 되고 감정 밖으로 벗어나야 잘 굴릴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로 야 통박을 굴려라 이런 말 하잖아요. 통박을 굴려라. 근데 이게 꼭 일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통박을 굴려라 하는 게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통 밖에서 문제를 찾아라. 통 밖에 나와야 생각 밖으로 벗어나야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통 밖으로 벗어나는 행위죠. 아까 이 그림에 봤듯이 알아차리는 의식으로 벗어난다는 것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고 감정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통 밖으로 벗어나는 행위가 바로 명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성찰의 힘이 키워지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도 커지게 되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좀 더 한번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몸의 느낌도 있는데 이것들은 변해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해요. 그러면 이걸 한번 그렇다고 생각도 내 생각이고 감정도 내 생각이잖아요. 내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변하는 나다. 나이긴 하지만 변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한번 해보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알아차리는 거. 알아차린 그 자체. 알아차리는 의식 자체는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분리해보면 변하는 나가 있고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구분해보자는 거예요. 나한테는 변하지 않는 게 있고 변하는 게 있더라. 생각과 감정은 변하는 나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 의식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나다. 우리가요. 선생님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런 거 느낄 거예요. 나는 10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안 드세요? 나는 20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이런 느낌 안 드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마음은 청춘이다. 나는 지금 저도 나이가 좀 꽤 먹었는데 저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나는 난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나는 나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나는 변함이 없는 나다. 나는 난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 몸을 보고 육체를 보면 나이를 먹었어. 생각도 바뀌었어. 가치관도 바뀌었어. 그렇죠? 둘 다가 나예요. 근데 구분이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나가 있고 변하는 나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는 나는 변하지 않는 나도 있고 변하는 나도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걸 구분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통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상태로 내 의식이 생각과 감정에서 쑥 벗어나는 이 훈련들을 자주 하시라는 거죠. 명상하는 것을 앉아서 각 잡고 이렇게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언제든지 10초, 20초, 5초, 3초 짧게라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자꾸 연습하세요. 연습하면은 뇌에 뭐가 생긴다?
그거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감각이. 자, 자전거를 타는데 처음에는 막 넘어지잖아요. 근데 균형 잡는 감각을 한번 생겼어. 수영해서 물에 뜨는 감각이 한번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물에 뜨고 10년이 지나도 자전거를 타요. 감각입니다. 우리가 명상은 감각이에요. 내가 이게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는 이 감각만 내가 터득을 하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상태로 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알아차리는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는데 뭐 그 힘들게 그렇게 살아요. 내가 필요할 때, 원할 때, 내가 그 상태로 딱 나갈 수 있어야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고 분노의 감정에 빠졌을 때 나는 이걸 벗어나고 싶어. 그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딱 바깥으로 통 밖으로 싹 나갈 수 있게끔 이걸 훈련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걸 훈련을 자기 해놓지 않으면 내가 나가야지 하는데 못 나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야지 하는데 그걸 못 벗어나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이걸 자유롭게 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에요. 명상을 자주 하다 보면 이게 자유로워져 가지고 이 감각이 잘 생겨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 컵이 3개가 있어요. A 형태, B 형태, C 형태 컵이 있어요. 컵이 각각 다 다르죠. A컵, B컵, C컵은 다 달라요. 모양 다르죠. 다 다르죠. 자, 그런데 이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 컵을 3가지 컵을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자,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안에 들어가요? 안에 물이 들어가죠. 물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A컵 안에 있는 물과 B컵 안에 있는 물과 C컵 안에 있는 물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A컵, B컵, C컵에 있는 물은 다 똑같은 물이죠. 다 같은 물입니다. 자, 이제 이걸 보시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화영이라고 하는 이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또는 이화영이 느끼는 느낌이 있죠. 또 윤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느낌이 있죠. 이 몸 안에. 이정재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 감정, 느낌이 있죠. 이건 다 다르죠. 이화영 생각 다르고 윤여정 생각 다르고 이정재 생각 다르고 감정 다르고 다 달라요. 이걸 우리가 아까 그 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몸을 컵이라고 생각하면은 자, 이 컵은 다 다르잖아요. 다른 것처럼 각각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다 달라요. 아까 우리가 이 생각과 감정은 변하니까 변하는 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는 2가지 내게 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변하는 나,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변하는 나는 뭐예요? 각각 다 다릅니다.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 또 다른 나가 있다고 했죠. 변하지 않는 나. 그럼 뭐 알아차리는 의식. 그죠? 그게 있다고 그랬죠. 알아차리는 의식. 이 알아차리는 의식 그 자체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물과 같죠. 물과 같아요. 내가 알아차리는 의식과 윤여정이 알아차리는 의식이 다를까요? 알아차리는 것 그 자체는 같잖아요. 알아차리고 있는 것 자체는 똑같잖아요. 그게 뭐 달라요? 알아차린다는 것 자체. 그 알아차리는 것 자체는 똑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나죠. 근데 아까 우리 물속에 물 들어갔듯이 내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그 각각의 물은 윤정이나 이화영이나 이정재가 다 같아요. 그 변하지 않는 나는 다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뭐예요? 변하는 나는 다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 나 입장에서는 모두가 같더라. 모두가 하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알아차리는 의식을 뭐라고 하냐면 순수한 나라고도 합니다. 나의 표만 바뀌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의식 그 자체를 순수한 나라고도 해요. 이름을.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 순수한 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순수한 나는 다 같은 거죠. 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순수한 나가 있어요. 순수한 나가 있죠. 이 순수한 나를 쑥 덮어쓰고 있는 게 뭐냐면 생각, 감정, 몸의 느낌 이런 것들이 덮어쓰고 있죠. 그런데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이 순수한 나하고 너무나 밀착이 돼 있어. 꽉 붙어 있어가지고 생각이 나고 감정이 나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벗어나지 못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목욕탕에를 한 10년 동안 목욕을 안 했어. 10년 동안 목욕을 안 하면 내 피부에 때가 끼잖아요. 이 때가 끼는데 이 때를 벗겨내려고 그러면 때하고 피부하고가 일체가 돼가지고 아파요. 때가 피부처럼 돼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과 감정하고 순수한 나하고가 너무 일체된 상태로 분리되지 않고 일치된 상태로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생각이 나고 감정이 나 같아. 그래서 내 생각을 침범해 오면 나를 죽이는 것 같아. 내 감정을 건들면 내가 죽는 것 같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얘를 분리되고, 명상은 뭐예요? 생각과 감정이 쓱 사라지는 게 명상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힘이 약해지고 명상이 깊어지면 생각과 감정이 싹 사라져요. 자, 이 상태가 쫙 되고 뭐가 남아요? 순수한 나, 알아차리는 그 상태만 딱 존재하게 되면 이게 명상입니다. 이걸 표현이 다른 말로 여러 말을 있어요. 존재하는 의식 그 자체다, 순수 의식이다, 영점의 상태다, 이런 얘기들을 말만 바뀐 거지 똑같은 겁니다. 자, 명상을 통해서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분리가 일어났죠. 아, 감정과 순수한 나가 분리가 된 게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한번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회로가 만들어지면, 아까 얘기했죠, 회로죠. 자, 이런 회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뭘 하게 돼요?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생각과 감정과 나를 분리시킬 수 있어요. 생각과 감정과 순수한 나를 마음만 먹으면 딱 분리가 돼요. 그럼 틈새가 생기죠. 이 틈새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힘이 생깁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명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각과 감정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죠.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나라고 그러고, 순수한 나는 알아차리는 의식 그 자체니까 변하지 않죠.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이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나는 순수한 나라고 그러죠. 변하는 나는 우리가 에고라고도 하고 또 어떤 뭐 가라고도 하고, 이런 용어 책을 보다 보면 막 나올 겁니다. 가, 에고, 이것이 다 변하는 나를 뜻하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변하지 않는 나, 이 순수한 나로부터 나오는 마음이 있어요. 이 순수한 나로부터 나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이건 좋은 거다. 순수한 나로부터 나오는 건, 순수한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순수한 나로부터 나오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야. 좋은 마음이 나와요. 이 좋은 마음을 한문으로 두 글자 한자로 쓰면 좋을 양자를 써서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나로부터 나오는 마음이 양심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다 양심이 있잖아요. 이 양심은 순수한 나로부터 나오는 게 양심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죠? 이 순수한 나는 너와 나의 구분이 있나요? 순수한 나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이 모두 하나라고 했죠. 이 모두 구분이 없는 하나로부터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양심도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요. 네 양심 다르고 내 양심 다르지가 않아요. 네 양심 다르고 내 양심이 다르면은 이런 말 못해요. 양심껏 해라, 이런 말 못해요. 양심껏 해라고 할 때는 네 양심 같고 내 양심 같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심에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고 이 순수한 나도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양심적 차원에서는, 순수한 나 차원에서는 남을 나처럼 여기게 되겠죠. 남을 나처럼 여기게 되니까 뭐가 돼요? 홍익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천하기가 쉬워지게 되죠. 이 순수한 나로 양심에서 나오는 양심은 뭘 좋아하냐면 모두를 이롭게 하는 걸 좋아하고 모두를 해롭게 하는 걸 싫어하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변하는 나를 봅시다. 변하는 나에서 나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변하는 나에서 나오는 마음은 뭐예요? 이 작은 나만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나만 아는 마음, 나뿐인 마음이에요. 나만 아는, 작은 나를 나뿐인 마음. 이것을 그래서 나쁜 마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할 때 나쁘다는 나뿐이다 해서 온 말이에요. 나만 아는 건 나쁜 거다 해서 나쁘다. 우리말은 참 영적인 단어입니다. 나쁜 마음. 이 나쁜 마음을 한자로 쓰면 뭐예요? 이기심이죠. 그리고 이건 너와 나의 구분이 있죠. 너 다르고 나 다르죠. 너와 나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쫓게 되죠. 자신의 이익을 쫓게 되고 홍익이나 사랑이나 자비 실천이 어려워져요. 자, 이기심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나를 이롭게 하는 걸 좋아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걸 싫어하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있어야 내 몸을 지키죠. 하지만 우리는 아까 두 가지 얘기가 나가 있죠. 변하지 않는 나에서 나오는 양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이 52%, 이기심이 49%. 이렇게 되면은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뒤집어져 가지고 이기심이 양심보다 더 큰 사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교육은 우리가 양심 52%를 만드는, 그런 것이 교육이죠. 그게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교육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명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순수한 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두가 하나가 된다고 했죠. 순수한 나 상태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했죠. 너와 내 구분이 없으니까. 이럴 때 서로 사랑하고 홍익해라 하는 마음이 절로 나올 것이고, 이러한 상태가 바로 의식이 밝은 상태죠. 이게서 명상하게 되면 순수한 나와 만나고 의식이 밝아진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명상의 세 번째 목적이 순수한 나를 만나서 의식을 밝게 만든다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홍익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커지려면 순수한 나와 접속을 자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글로 배우고 말로 들어서 사랑하고 홍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의식이 바뀐다는 것은 순수한 나하고 접속을 자주 해야 돼요. 명상을 자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의식이 밝아지고 홍익의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죠. 검은 늑대와 흰 늑대 이야기 있어요. 인디언에서 인디언 추장이 아이한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 마음속에는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있단다. 그러니까 아이가 물었어요. 그러면 검은 늑대하고 흰 늑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추장이 하는 얘기가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긴다.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 분노, 원망, 불행, 막 이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검은 늑대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 배려, 존중, 행복 같은 그러한 선한 늑대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부딪히고 있죠. 자, 그럼 누가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주는 늑대. 우리가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주는 그러한 늑대가 이긴다는. 그러면 우리는 이 흰 늑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 흰 늑대를 이 사랑, 배려, 존중, 행복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만들게 된 나오는 그 뿌리인 순수한 의식. 그 순수한 의식, 순수한 나. 거기에다가 자꾸 관심을 주고 순수한 나하고 자꾸 만나야 되겠죠. 거기에 에너지 줘야 되겠죠.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거기와 자꾸 만날 때 흰 늑대가 커지게 되겠죠.